타이어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쌓여 있는 상태에 이게 뻘 같은데 침전이 돼가지고 같이 뒤섞여가지고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 꺼내는 이상 계속 있으니까 썩지가 않아. 꺼내고. 일부러 건져내지는 않죠. 그냥 육상에서 사거나 구할 수가 있는데 네. 다이버 모르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니까. 모기산을 통해서 우리가 흡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넓고 푸른 바다는 부산의 상징이자 자랑이죠. 그런데 이 밑에 상상 이상의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해양 쓰레기 문제 김윤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영상에서 보니까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해양 쓰레기 문제는 이제 국가 단위를 넘어서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부산 바다도 마찬가지죠? 네, 지난해 부산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해양 쓰레기는 무려 8,000톤에 이릅니다. 해마다 이 정도씩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특히 부산 앞바다는 폐타이어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부산 영도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바닷속에 잠겨있던 폐타이어를 끌어올립니다. 뻘과 시커먼 오물이 뒤섞여 쏟아내리고 타이어는 꽤 오랜 시간 바닷속에 잠겨 있었던 탓인지 아예 붉게 색이 변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이곳에서만 100톤 가까운 폐타이어가 수거됐습니다. 수면 위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도 복례항 앞바다 수면 아래는 폐타이어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폐다이아도 있고 쓰레기도 많고 침선도 있고 뭐 그물 같은 것도 있고 많아요. 예, 심각하죠. 심각하죠. 영도구 청학부두입니다. 선박들이 오가고 바지선들이 계류해 있습니다. 그런데 선체마다 달려있는 폐타이어가 눈에 띕니다. 배들이 항만에 접안할 때 선체에 충격이 덜 가도록 하기 위해 부착해 놓은 겁니다. 어떤 건 밧줄로, 어떤 건 사슬에 매달아 놨는데 낡고 찢어진 것도 꽤 있습니다. 로프가 삭으면 그냥 다 내고 말할 때 부딪히면서 다 떨어질 거예요. 문제는 바다에 빠진 폐타이어들이 고스란히 방치된다는 겁니다. 짧게는 수년간, 아님 수십 년간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안 꺼내는 이상 계속 있으니까 썩지가 않아. 꺼내고. 일부러 건져내지는 않죠. 그냥 육상에서 사거나 구할 수가 있는데 네. 다이버 모르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니까. 그럼 그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시기마다 틀리죠. 오래된 거는 네. 파묻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취재팀이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협조를 받아 하리항 바닷속을 확인했습니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자 지난 태풍에 쓸려온 나무들이 보이고 이어 드러나는 대형 통발. 장어잡이용으로 보이는데 수십 개가 한데 묶여 거대한 모습입니다. 누군가 사용하다 일부러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심 7m. 대형 폐 어망도 확인됩니다. 바닥에 파묻힌 형태로 봐선 버려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신다 버린 장화. 곳곳에 플라스틱 박스며 밧줄이 뒤엉켜 있고 바닥에는 각종 생활 쓰레기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잠수사들이 하리항 앞바다의 100제곱미터, 극히 일부 지역만 살펴봤는데도 하루에 다 수거하지 못할 만큼 해양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타이어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쌓여 있는 상태 이게 뻘 같은데 침전이 돼가지고 같이 뒤섞여가지고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다에 보면 쓰레기 반, 물 반입니다. 그야말로 여기뿐만 아니라 외항에 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오지 않는다고 그냥 마냥 푸른 바다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려가 보면요, 생활 쓰레기가 엄청나요. 해양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육상에서 40%, 해상에서 60% 비중으로 버려집니다. 연안 통발과 어구는 사용된 뒤 절반이 바다로 버려지고 근해 통발과 어구는 30%가 바다에서 유실돼 그대로 해양 쓰레기로 방치됩니다. 특히 부산은 폐타이어가 골칫거리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이제 선박 입출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체에 부착된 폐타이어가 떨어져 나와서 침적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제 선박 입출항이 이제 잦다 보니까 항만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쓰레기들이 많은 편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건져지는 해양 쓰레기 양은 지난해 8,000톤, 2015년 이후 해마다 평균 5,000톤을 기록해오다 지난해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바닷속에 수거하지 못한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냐는 건데 이건 전문가와 관련 기관에서도 추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부산 바다만의 문제는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앞바다의 특징이라면 이렇게 폐타이어들이 많다는 거고요.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 세계에서 해마다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가 매년 800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축구장 50개를 합친 규모의 아파트 건물 23층 높이만큼 쓰레기를 쌓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해양 쓰레기는 바닷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거나 또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수거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충남 태안 해안가입니다. 수거된 부표와 밧줄이 쓰레기 산을 이뤘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주워 모아놓은 건데 수거량만 1톤이 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쓰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수중에는 이제 위치마다 어느 쓰레기가 있는지 좀 다른데 어망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 통발이 있는 곳도 있고 생활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도 있고 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 서퍼들이 많이 찾는다는 강원도 양양의 바닷속입니다. 이끼가 잔뜩 낀 폐어망이 즐비합니다. 썩은 밧줄들이 뒤엉켜 떼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곳 역시 폐타이어가 버려져 있습니다. 버려진 폐그물에 걸려 죽어가는 어류들, 그리고 그 사체를 먹으려 모여드는 다른 해양 생물들도 그물에 걸려 죽게 되는 이른바 유령어업. 유령어업에 걸려 죽는 해양 생물만 연간 9만 톤에 이릅니다. 바닷속에 남겨져 있는 그물, 어망들은 유령어업이라고 해서 원치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 물고기가 갇히고 죽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연안에서 지난해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12만여 톤. 10년 만에 4배나 늘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해양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처음 마련했습니다. 그만큼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다른 해양 환경 이슈들에 비해서 좀 국민들 관심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류를 따라 중국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가까운 일본으로 또 일본에선 태평양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처럼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해양 쓰레기 문제는 최근 국제 외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한 해안가에서 파도에 떠밀려온 고래 한 마리가 현지에선 화제가 됐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뱃속에 수십 개의 비닐봉지가 꽉 차 있습니다. 스페인 바닷가에서 발견된 또 다른 고래 사체입니다. 이 고래 뱃속에서도 무려 30kg에 이르는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In dissecting them and find little pieces of plastic fishing line, bits of plastic fragments. You can think of these plastic bits as poison pills. 남태평양의 무인도 핸더스 섬.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됐지만 그 이름이 무색하게 해안가엔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쓰레기만 17톤. 해양 쓰레기에 산호초와 갯벌 생태계도 엉망이 됐습니다. 하와이 인근 태평양입니다. 바닷속에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듯 쓰레기들이 뒤엉켜 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바닥도 완전히 쓰레기로 덮여 있습니다. 물 위로는 쓰레기 파도가 밀려오고 청소를 해보지만 주워도 끝이 없습니다. 바다새들은 해안가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주워 먹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세계 곳곳 바다에서 찍은 영상들입니다. Look at it. Reds, blues, whites, greens, big ones and smaller ones. And there's so many different plastic tops. 전 세계 바다에서 한 해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는 800만 톤. 바다로 흘러든 쓰레기는 해류와 바람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씩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아닌 지구촌 전체가 해양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Around 65 to 70% of the plastic present on a beach is not actually visible to the naked eye.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또 이제 영상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이 해양 쓰레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식용 부표 1개에 무려 70만 개의 플라스틱 알갱이가 붙어 있는데 이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서 물에 둥둥 떠내려가게 되고 또 다른 해양 쓰레기들도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이걸 해양 생물들이 먹게 되고 이 해양 생물들이 밥상에 올라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간이 버린 해양 쓰레기가 되돌아오는 최종 종착지가 결국 인간의 몸이라는 겁니다. 5년 전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된 미국 서부 해안 쪽 태평양에 만들어진 거대 쓰레기 지대. 자그마치 8만 7천 톤. 면적이 한반도의 7배나 됩니다. 전 세계 바다로 해마다 800만 톤의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중 80% 이상이 플라스틱입니다. That flow of plastic going from land to ocean, will we see any real changes? And on top of that, we have all these legacy plastics that were made decades ago that are now just entering the marine environment, that have been buried in the sand and now resuspended, or that are finding their way to the marine environment.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잘게 부서지고 쪼개져 지름 5mm 미만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제거하거나 걸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돌다 먹이 사슬을 통해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흡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미세화되면은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수거하겠습니까? 국내에서도 해마다 6만 7천 톤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80년 뒤 국내 연안의 82%가 플라스틱으로 뒤덮일 전망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과 유엔이 공동 주최한 세계 최대 해양 폐기물 국제회의. 그동안 미국에서 열리던 이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려는 시도입니다. The ocean is from everyone, so there is a need for everyone to agree on what needs to be done, because otherwise the problem may not be resolved. Everyone needs to be part of it, otherwise problems may shift, and that is the priority, that everyone has a common vision and a common objective to tackle this problem. 60개 나라, 1000여 명의 환경 전문가들이 해양 쓰레기 실태와 대안을 모색했는데 쟁점은 미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은 급증하고 있지만 재활용률이 낮다는 데 주목하고 폐기물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hat the plastic production has actually quadrupled over the past 40 years. There is so much actually being put on the market and with only 10% being recycled. That is a mismatch. Policy and measures, and also that we'll need to look at the full life cycle from the start all the way up to the end, and hopefully it will be a circle in the end.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해양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간 6만 7천 톤이 발생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2만 7천 톤으로 60% 줄이고 2050년에는 발생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특성에 맞춘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폐기물의 한 60% 이상이 어업기인 쓰레기이기 때문에 어구 부표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서 정화 운반선을 건조해서 보급을 할 계획이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해양 폐기물 재활용 대책을 마련하여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수거하고 난 다음에 육상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은 이거를 수거하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어업인들이 되가져오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 발생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해양 쓰레기는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선호하지 않는 쓰레기예요. 그래서 공공 부분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2019년 5월 10일, 이날은 바다 식목일입니다. 잠수사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수심 5m 아래, 커다란 어망이 가라앉아 있고 곳곳에 물고기 사체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선박에 그 고기를 잡아 들어오면 하루 정도 있으면 기름 냄새가 나서 파지를 못합니다. 오염이 되면. 이날도 부산 앞바다에선 여지없이 폐타이어들이 대량 건져졌습니다. The chemicals in plastic, they also never go away. Instead, they work their way up the food chain once they degrade into the ocean. Tire fragments. Now, every time you drive your car, you know you're polluting the oceans because of the microplastics. So it's just a very overwhelming issue, and because of the human health impacts and also its impacts on animals, it's what makes it dangerous. 평온한 바다지만 그 아래 바닷속에는 우리 환경과 건강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외국인 환경운동가는 이 같은 해양 쓰레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행이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관련 논의와 법이 종이 조각으로 남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잘 실천하고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김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용은 하는데 누구도 돌보지 않는 거죠. 그 폐해는 바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